어차피 기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윤석열 구속 적부심 기각의 결정타는 바로 모스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MBC 헤드라인의 기사 보도를 보면요, PPT에 모스탄 띄운 특검 1원인 구속, 윤석열 족쇄만 됐나, 이런 헤드라인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윤석열이 풀려나면 모스탄 사례를 들면서 이런 식으로 송동할 것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특검에서 심각한 허위사실로 국가 분열 사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서부지법 폭동들을 예시로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재판부가 끄덕끄덕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인천공항이고요. 모스탄이 미국으로 달아났습니다. 경찰 수사 배당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뭐 이런 일정이 있었나요? 기사를 본 적이 없어서. 피의자 입건 소환 통보 받기 전에 달아난 것으로 측측을 해봅니다. 혹시 이거 인터폴에 수사협조 요청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전하면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모스탄이 출국하는 그 인천공항인데 민경욱이 지지자들 앞에서 자, 인터뷰를 이어갑니다. 뭐 들을 필요 없어요. 뭐 부정선거 또 이야기하겠죠. 자, 모스탄 입국 때는 정말 인파가 많았죠. 그런데 오늘 인파가 지금 보이는 게 답니다. 생각보다 적죠. 모스탄 입국 때보다 인파가 현격히 적어 보입니다. 경찰 병력 빼면 20-30명 나온 것 같아요. 뭐 저한테 이것보다 더 많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이 화면에 보이는 인파로 비교를 했을 때 그다지 많지 않다. 소리가 좀 잘 안 들리죠? 저의 고향인 곳에서 이렇게 한 주간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고, 좀 더 있다 가세요. 예, 수사 좀 받고 가세요. 모스탄 왜 이렇게 일찍 가시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의 근원입니다. 지금 구구 세력들이 모스탄에게 열광하는 이유가 이제 기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스탄 비행기 타러 갑니다. 인파가 입국할 때보다 인파가 반도 안 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인천공항 공사에서 자, 고발을 했죠.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파를 동원하기가 힘들지 않았나. 자, 그리고 미국의 반격이 나왔어요. 미국의 반격. 전환길 어떡하나 라는 서울경제. 같은 편 아닌가요? 전환길 어떡하나 서울경제의 기사가 나왔는데, 미 국무부 애국선거 농평 금지하라. 트럼프 사진을 박았네요. 마르코 누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전세계 미국 애교관들에게 애국에서 치러지는 선거의 공정성이나 정당성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 이거 모스탄을 향해. 그리고 자, 이 모스탄을 추종하는 전환길에 대해 또 이런 말을 한 것이다. 보세요. 이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촉진해온 미국의 정통적 애교 기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정말 큰 정책 변화로 해석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잘 들으셨죠? 모스탄 어디 갔어, 모스탄? 자, 모스야 잘 들었지? 그래서 미국 간 거 아님? 너 빨리 미국으로 와! 이거 아닙니까? 이거 보니까 트럼프한테 종아리 까이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의 전격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특검의 목소리 나왔습니다. 윤석열 행태 양형에 반영할 거.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인데 이게 반영되면 사형이네. 사형이야. 후덜덜덜덜. 존경하는 촛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제가 1월 8일날 법정 구속이 됐는데 1월 7일까지 함께 우리 촛불 시민과 함께 한남동에서 그리고 시청 앞에서 싸워왔습니다. 항상 구치소 독방에서 TV를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횃불과 응원봉을 들고 4월 4일 헌법재판소 탄핵 만장일치 결론을 끌어냈고 드디어 6월 3일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 3일 날 한없이 눈물이 내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권이 교체됐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은 최승훈 상병의 2주기, 노회찬 선배의 7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비가 내립니다. 특검이 통과됐습니다. 특검이 제일 잘한 것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심을 취하한 것입니다. 공소 취소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공소 취소는 정치적 논란이 있어 차후에 하더라도 일단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항소해가지고 지금까지 박정훈 대령을 사법 절차에 묶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제일 잘했습니다. 우리 특검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예. 즉각 원대 복귀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 같으면 장군으로 승진해서 바로 육군조사본부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원철 예비역 연대 우리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소가 됐습니다. 윤석열이 드디어. 제가 윤석열이 1층에서 있었고 제가 3층에 있었거든요. 제가 유튜브에 말했습니다만 화장실에 일 보고 변기에 물을 내릴 때마다 야, 윤석열이 물 내려간다 이놈아. 그 위안으로 버텼는데 갑자기 3월 8일 날 석방이 돼가지고 애써 잡아놓은 멧돼지가 그냥 도망가가지고 텅 비어있는 우리를 보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특검이 구속시켜서 오늘 기소를 했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심우정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일부러 기소를 늦췄는지 몇 시간 구속기간이 연장됐다고 이 풀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이 심우정을 비롯한 이 검찰들이 사실상 윤석열과 공모해서 계엄군이 선관위 서버를 가져오면은 포렌식으로 부정선거 증거를 조작하기 위한 사전 음모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미 그러한 내용이 추미애 의원이 발표도 했습니다만 저도 그러한 정보를 제보를 받았습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아크로비스타 C동에서 아크로비스타 B동 306호에 살고 있는 윤석열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시무장 그 범죄 세력들을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저를 기소했던 최재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 그를 지휘감독했던 조상환 서울중앙지검 4차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했습니다만 헌재가 기각을 했습니다. 제가 밖에 나와서 헌재에서 최후 변론을 하는 최재훈 부장의 진술 내용을 동영상으로 읽어보았습니다. 동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자신을 변론하는 최재훈의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즉각 인사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새로운 정권이 눈치 볼 것 없습니다. 신상필벌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처벌과 일을 한 사람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으면 이 정권이 나중에 분명한 이 검찰 범죄 세력의 역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행안부 장관은 백혜령 경정을 즉각 파출소에서 본부로 승진시켜가지고 마약 수사에 대한 전담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MBC가 바이든 날리면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국가가 MBC를 상대로 소송을 했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청문회에서 말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바로바로 취할 것은 취하고 제대로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문정 검사 동부지검장 된 거 보고 너무 기뻐서 이문정 검사님이 박형규 목사를 민청년 사건에 대해서 무죄 구형을 하면서 썼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을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가슴에 날인을 했던 주홍 글씨를 뒤늦게나마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진짜 대한민국, 법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주홍 글씨를 박았던 그것을 법의 이름으로 다시 지울 수 있는 이재명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싸워나갑시다 여러분. 검찰은 범죄 정권의 하수인이었습니다. 이번 절대 좌고면하지 않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찰 윤석열 내란 세력과 관련되어 있는 검사 관련자들을 철저히 발본색원하는 데까지 촛불 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필 바람 새는 갔어도
비리비리비리